네, 전설적인 투자가의 투자 기법을 통해서 주식시장의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레전드에게 듣는다. 수요일의 전문가는 하승훈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윌리엄 오닐의 이야기 들려주실 텐데요. 오늘은 어떤 투자 차량 말씀해 주실까요? 네. 자, 지난 시간에는 이 성장주 투자의 대가 윌리엄 오닐의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 한 가지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우리 시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리엄 오닐은 다른 레전드 분들 모두 다 훌륭하십니다. 기존에 여기 나오셨던, 기존에 소개되었던 레전드 분들, 또 지금 다른 요일에 소개되고 있는 레전드 분들,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배울 게 많은데요. 근데 윌리엄 오닐의, 이분의 특징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투자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고, 기존의 가치 투자와는 다른 성장주, 또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최고의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분이 대단한 게 이제 30살 이전에 자신의 투자 기법을 정립을 했다는 건데, 그 투자 기법을 정립하는 과정에 있던 부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투자자들을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투자자들, 스타일에 맞는, 본인의 스타일과 맞는 뛰어난 성과를 보이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최고의 흐름, 최고의 수익률을 보인 종목을, 소수의 종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많은 그런 종목들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600개의 종목을 50년간 600개의 종목을 연구를 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최고의 종목을 적절한 타이밍에 잡아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한 7가지 투자 원칙을 정립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큰 수익을 거둔 레전드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7가지 투자 원칙 간단히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캔 슬림이라고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7가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주당 분기 순이익입니다.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들은 최고의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그 초기에 직전 분기 수익 또는 직후 분기 수익이 급증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거, 최고의 수익률을 보이는 종목을 잡기 위해서는 분기 영업이익이죠. 사실은 순이익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죠. 왜냐하면 순이익에는 일시적인 특별이익 같은 것이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PS를 우리가 흔히 보는데 EPS 중요합니다만 거기에서는 이 일시적인 이익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이익을 제외한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이 급등주로 중장기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어떤 계기가 되는데, 꾸준히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한 분기로 끝나면 안 되겠죠. 연간 순이익 증가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부분, 두 번째 부분이고요. 세 번째, 과거에 이 엄청난 추세를 보이면서 상승을 했던 종목들은 이 NEW, 이 New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New라는 것은 이제 신제품, 신사업, 그리고 신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었더라. 95%의 이 종목들이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대시세를 냈더라라는 부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수요와 공급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다섯 번째, 선도주냐 후발주냐를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선도주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 메이저 투자자, 기관 투자가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미국의 환경에 맞춘 거니까 기관 투자가라고 쓰게 돼 있는데, 기관 투자가 뿐만 아니라 메이저 투자자의 동향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 일곱 번째는 시장 환경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7가지의 투자 원칙을 갖고
꾸준히 최고의 주식에 집중을 하면 안정적인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25년간 증명이 된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주도주냐 소외주냐, 주도주를 잡아라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럼 주도주를 어떻게 구별을 할 것이냐? 주도주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도주를 구별하는 그 방법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최고의 주식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업황이 살아나는 화랑 업종에 있는 그런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업종에서 대장주 한두 개의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럼 업황이 화랑인 거, 그리고 그 중에서 최고의 종목인 대장주인 한두 개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러한 주도주가 아니면 매수하지 말라는 거고, 그러한 주도주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이제 이분이 소개하는 방법이 바로 상대 강도입니다. 주가의 상대적 강도인데요. 주가의 상대적 강도란 무엇이냐면요. 이분이 최고의 종목들을 쭉 봤더니 최고의 종목들은 평균적으로 주가의 상대적 강도가 80 이상이더라. 주가의 상대적 강도가 80이라는 것은 시장에 100개의 종목이 있다고 했을 때 A 종목의 상승률이 80%의 나머지 80% 종목의 상승률보다 더 높다라는 거죠. 만약에 B 종목의 주가의 상대 강도가 90이라면 시장 전체에서 나머지 90%의 종목보다 상승률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그 상승률이 높은 게 시세를 분출해서 높은 게 아니라 시세를 분출하는 초기에 이미 시장 대비 또 다른 종목 대비 상승률이 우위에 있었다. 그래서 과거 1년간의 흐름을 봤을 때라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꼭 1년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일정 부분의 파동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건데요. 그걸 차트를 한번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 최고의 주식은 본격적인 상승 전, 본격적인 상승을 하고 나면 당연히 상승률이 높겠죠. 하지만 상승 전에도 주가의 상대 강도가 87이었다. 여타 87%의 주식보다 위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80 이상인 주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우리 시장에서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세게 올라간 종목 두 종목을 뽑으라고 하면 CJ와 한국항공우주가 있습니다. CJ와 한국항공우주, CJ 같은 경우는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이 있죠. 한국항공우주도 물론 꾸준히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 PER이라던가 PBR 개념으로 접근하면 한국항공우주는 굉장히 고평가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반기에 대형주가 더블 정도의 시세가 났는데, 그러한 부분들 체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J가요, 이게 2014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의 주가 차트인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코스피는 2014년 7월 말에 고점을 찍고 올해 초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2014년 7월 말에 고점을 시장이 찍고 올해 초까지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CJ는 완만하게 조정이 나오고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 파동을 그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바닥에서는 100% 이상 상승이 나왔고, 신고가를 내고 나서부터도 약 70%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요때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시점에서, 이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시점 여기, 그 시점에서 이미 바닥에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지만 그 신고가를 내면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했는데, 이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이 자리에서 이미 시장 대비 또 다른 여타 80%의 종목 대비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시장과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CJ와 코스피의 비교 차트입니다. 왼쪽이 CJ이고 오른쪽이 코스피인데,
시장이 오른쪽에 코스피 시장이 7월 달에 2014년 7월 말에 고점을 찍고 가파르게 하락을 합니다.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올라가는데 3월 달, 4월 달에 올라가는데 작년 7월 고점 대비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파르게 하락하고 3, 4월 달 돌파할 때 직전 고점 돌파하지만 작년 7월 고점 대비로는 낮은 위치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이게 시장은 평균을 한 거니까 절반 정도의 약 절반 정도의 대형주들은 요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CJ는 그 시기에 작년 7월 고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이 가파르게 하락할 때 CJ는 완만하게 하락을 하고 시장이 중간 고점을 넘어설 때 CJ는 그 고점, 파동의 완전히 최고점, 그러니까 52주 신고가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데 그 고점을 돌파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윌리엄 오닐은 약 1년간의 최근 1년 동안의 주가의 상대적 강도를 비교했는데 사실 그거는 오랜 기간을 동일한 기준을 놓고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가 시장에서 고를 때는 최근의 파동, 최근의 시장의 고점, 작년에도 상반기에 좀 상승이 나오고 7월 달에 7월 말에 고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하락이 나왔죠. 올해도 상반기에 상승이 좀 나오고 4월 달에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하는데 그 최근 1년 또는 6개월 사이에 고점과 저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빠질 때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빠지고 바닥을 먼저 잡고 시장이 반등할 때 더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 주가의 상대적 강도가 세다는 거고 시장보다 세고 다른 대형주보다 세다는 거고 그런 종목들이 이후에 대장주가 돼서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작년 이 3, 4월 달에 대형주 중에서 신고가를 낸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CJ와 한국항공우주인데 그 두 종목이 평균 약 100%의 시세를 낸 거죠. 자, 한국항공우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CJ보다 먼저 신고가를 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3, 4월 달에 돌파를 할 때 한국항공우주는 이미 1월 달에 신고가를 돌파하고 3, 4월 달에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했는데 본격적인 상승을 하고 나서부터 불과 약 4개월 만에 100%에 가까운 시세가 났는데요. 그럼 얘는 물론 성장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었죠. 분기 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었다는 점이 있었는데 전통적인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PER이 몇 배고 PBR이 몇 배인데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 어떻게 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은 그렇습니다. 어떤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그 원칙과 기준에 맞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 좀 좋아 보이는 종목, 좋다고 주위에서 하는 종목, 또 싸 보이는 종목. 과거에 이 종목이 주로 얼마에서 움직였는데 최근에 얼마까지 빠졌다. 충분히 내려와서 싸다. PBR이 0.5도 안 된다. 이런 유의 종목들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윌리엄 오닐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이미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즈음에 상대 강도가 80 이상인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 80 이상이라는 건 시장의 여타 80%의 종목보다 최근에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주가의 위치가 더 높고 더 비싸 보일 수 있는 종목이지만 더 비싸 보이는 종목이 왜 더 비쌉니까? 향후에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 모멘텀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마트머니, 외국인 기관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동향에 나오지 않는 핫머니들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이것도 한번 차트랑 한국항공우주랑 코스피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작년 7월에 고점을 찍고 올해 1월까지 쭉 빠졌습니다. 가파르게 빠지는데 한국항공우주는 박스권을 그렸죠. 박스권을 그리고 먼저 신고가를 냈고
시장이 직전 고점 돌파가 나올 시점에는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하면서 거래가 터지고 고점 돌파를 하면서 거기서부터 거의 100%의 시세가 냈습니다. 물론 바닥에서 따지면은 뭐 한 200%의 시세가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이 신고가를 내고 나서부터도 100%의 시세가 단기간에 나왔다라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 이 종목의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 미리 선 베팅, 미리 매집하는 세력이, 미리 매집하는 주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상반기에 안 좋았던 대우조선해양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J는 작년 7월부터 1월까지 시장이 안 좋을 때 완만하게 빠지고 저점을 높이면서 3, 4월 달에 돌파가 나왔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시장보다 안 좋은 흐름, 시장 빠질 때 더 세게 빠지고 시장이 반등할 때, 시장이 3, 4월 달에 전고점을 돌파할 때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추가 급락이 나옵니다. 시장이 올라가는데 시장보다 훨씬 약한 흐름을 보였던 이 싸 보이는 이 종목은 오히려 이후에 급락이 나오더라는 거죠. 시장이 올라가는데 못 올라가는 이유, 향후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올라올 때마다 파는 주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시장이 안 좋습니다. 12월 이후에 지금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이 있죠. 하나케미칼입니다. 이렇게 3분기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직전 전년 동기 대비 400%가량 증가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완만하게 시장 빠지는데 안 빠지고 또는 완만하게 빠지고 덜 빠지고 버티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케미칼이 이제 가장 올라가는 큰 이유가 실적 턴어라운드의 태양광 업황 개선으로 향후에 이 실적 개선 성장 모멘텀이 있는 건데 태양광의 대표 종목이 OCI죠. OCI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종목을 비교를 해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시장이 4월에 고점을 찍고 4월 고점 찍고 8월 24일 8월에 저점을 찍고 올라왔죠. 11월까지. 그때 OCI는 조정을 받긴 했지만 빠르게 고점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물 소화를 하고 돌파를 했죠. 그런데 OCI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게 빠지고 반등이 약하게 나옵니다. 싸 보이지만 계속 추가 하락하거나 그 자리에서 반등을 못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시장과 비교해보면 시장이 강하게 빠지고 약하게 올라올 때 하나케미칼은 세게 올라오면서 돌파가 나왔죠. 또 다른 종목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삼성증권과 LG화학입니다. 삼성증권은 시장 빠질 때 더 세게 빠지고 지금 오히려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고 LG화학은 시장 빠질 때는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 시장보다 먼저 신고가를 내는 흐름이죠. 최근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1051 이 레전드의 교훈은 주도주에 집중을 하자는 거고 시장이 빠질 때 덜 빠지는 종목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시장이 반등할 때 세게 올라가는 종목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는 대형주 중에서 하나케미칼, LG화학 같은 종목을 집중을 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 조정 이 구간에서 이러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분할 매수하는 것이 결국 성공 투자 전략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윌리엄 오닐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공 투자 7가지 원칙을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투자에 잘 활용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마켓 이마기자 오늘 준비된 순서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남은 시간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